자, 현재의 차트를 봤을 때 파란색이 비트코인 차트, 노란색이 나스닥 차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해서 봐야 될 게 하단에 보이는 노란색 보조 지표인데, 노란색 보조 지표는 두 가지 차트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차트가 위에 형성되어 있을수록 두 가지 차트가 커플링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보조 지표이고, 반대로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차트가 아래 형성되어 있었을 때가 두 가지 차트는 디커플링, 서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보조 지표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이 디커플링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거부터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이 디커플링 되었었을 때가 이때가 FTX 거래소가 파산을 했었을 때, 그리고 SVB뱅크, 실리콘밸리 뱅크를 포함한 전체적인 은행들이 파산 위기를 겪었었을 때, 그리고 지금 구간을 저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따른 이슈로 현재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이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스닥은 사실상 어제 직전에 고점 자리를 넘겨주는 강한 상승은 나와주었지만 비트코인은 반대로 계속해서 눌려주고 있는 횡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알트코인을 매수하는데 나스닥이랑 채권, 외환 시장까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제가 딱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뭐였었죠? 자금,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결국은 현재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나스닥과 다르게 눌리면서 디커플링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결국 저는 이미 나스닥, 결국 투자 시장이 되겠죠. 투자 시장에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큰 시장 안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차트를 보고 있고, 결국은 비트코인도 이후에 나스닥이랑 커플링 되면서 결국은 FTX 이슈로 빠져주었지만 다시 그 상승하는 움직임을 따라가듯이 현재 구간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디커플링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빠지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 자금이 순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 왜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의 시장 분석을 좀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21시 30분에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나오면서 CME그룹의 페드 와치에 따르면 6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 동결이 아닌 25bp가 추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39%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 11시 14분의 내용을 공유방에 공유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비트갱서 관점 공유방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눌러주시면은 바로 갱서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으시니까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정말 너무 좋으실 것 같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CME그룹의 페드 와치를 보면은 현재 6월달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플러스 25bp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가능할 거다라는 그 가능성이, 현재는 그 수치가 조금 하락한 33%를 유지를 하고 있고, 자, 최근에 얼마 전에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플러스 25bp가 추가적인 인상이 가능할 거다라고 했던 수치가 3.9%였던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정말 많이 그 수치가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최근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수랑 어제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오히려 금리 동결이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반대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영상 처음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현재 구간에서 디커플링 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부채 한도 협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2일 전인 5월 17일 21시 37분에 공화당의 의원인 메카시는 아직까지 합의점을 완벽하게 찾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안도감을 투자시장에 심어 주었었고, 블룸버그에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6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의하면 What will you buy if the US hit the debt ceiling? 디폴트가 일어나면 뭘 사겠냐, 미국이 망하면 뭐로 해칭할 거냐 라는 질문이겠죠. 1위가 금이었고 2위가 국가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채권, 그리고 3위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한 안전자산이라고 불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 구간에서 안전자산이라는 그 영역에는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금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랑도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디폴트 위기가 불거지면서 안전자산을 평가받는 금 차트는 당연히 그 상승분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디폴트 위기가 사라지면서 금 차트는 하락을 시작을 해줬었고, 동시에 달러 인덱스 차트는 반등분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은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상승을 디폴트 이슈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이유는, 연준에서 5월 4일 FOMC에서 금리는 끝에 가깝지만 향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그 여지를 남겨두었었고, 최근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움직임과 5월 10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측
예측치를 하회했지만 소폭 내리는 폭이 줄어들면서 현재 구간에서 고착화되어가 있는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어제 발표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경제가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크게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연준에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 정직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거고 오히려 나스닥이 반대로 억지 상승을 보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절대는 배제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결국은 지금의 나스닥 차트를 봤을 때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오늘까지 양봉으로 마감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겁니다. 나스닥이 직전에 고점 자리를 넘겨주는 상승이 나와주었고 주봉 기준으로 RSI를 계속해서 올려주는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의 움직임, 만약에 오늘의 장대 양봉으로 마감되어 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추가적인 급등을 보이는 차트보다는 오히려 횡보를 주면서 이 RSI를 소화시키는 움직임이 나와주거나 혹은 가격 조정을 주면서 조금 눌리는 그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다시 또 그 고점을 올려주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관점 브리핑을 좀 디테일하게 좀 드렸기 때문에 어제 영상을 필히 참고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그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이 지금 4시간봉 차트를 봤을 때도 4시간 구간에서 상승 다이버런스를 만들면서 그 반등문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항받았던 지금의 채널의 중단 라인 말씀을 드렸었죠. 해당 자리가 27.5K입니다. 해당 자리 위에서 4시간봉 캔들이 몸통 마감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적어도 비트코인은 28K까지는 상승문은 충분히 열려있는 차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8K부터 29K 라인까지는 해당 구역에서는 추가적인 종목 진입보다는 제 매매 기준에 있어서는 해당 구간에서는 매도의 영역이라고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큰 급등 뒤에 31K를 넘기는 상승까지 보기 위해서는 28.9부터 29K 위에서 확실하게 4시간봉에서 일본 캔들이 몸통 마감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진입해도 절대 늦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짧게 브리핑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